그러니까 지금 빠진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의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면 좋죠. 분할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러면 딱 돼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PD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PD님이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질문 받으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국내 사업은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사업 쪽이 어느 정도 이슈는 됐지만 좀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최근에 그 해외 진출 관련해서 좀 성장이 되고 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30%가 미국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 시장의 한 1.5% 이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관련된 뭐 잉글우드랩이나 원느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한데 그러면 덜 어려운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내 사업은 괜찮지만 해외 사업 쪽도 좀 발현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마녀공장을 보게 됐죠. 자, 마녀공장은 일단 한번 보시면 국내 사업이 한 45% 그리고 해외 사업이 55%인데 물론 해외 쪽도 높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일본 쪽이 일단은 지금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보다 한 2.6배 정도 많은 상황. 그래서 지금 국내는 일단은 잘 하고 있어요. 국내 올리브영 중심으로 성장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미국 오프라인으로 성장 기대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본은 효율화 그리고 미국은 확장이란 제가 키워드로 했는데요. 자,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습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직접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녀 퓨어 클렌징 오일이 거의 약 2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이 품목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에 300개 매장에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되면서 2분기 때는 지금 초도 물량이 나갔고요. 이제 3분기 때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에서 마녀공장 우리가 이제 초입에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최근에 들어 올렸다가 최근에 상승 하락했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구간에서 지금 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금요일부터가 재매수한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횡보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 숫자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녀 공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면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한정돼 있다가 해외 쪽으로 가면서 이제 멀티플이 상향이 돼요. 그러면은 할증 요인이 붙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앞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먹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단기간의 가격대가 아니고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숫자를 확인하면서 가야지만 단계적인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는 한 45,00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숫자를 확인하면서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여기서 끝난 것 같잖아요. 크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더블 갈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실리콘2가 죽질 않고 가고 있느냐. 실적 대비로는 아직까지 싸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러한 상승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못 쫓아가죠.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갈만하다라는 게 저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시총이 6,6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1,000억에서 1,500억 보면 한 시총 한 1조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50% 정도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큐로셀을 지금 보시면 자 지난 5월 30일 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가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혈액암 관련한 완전 관해율이 67%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국내로 판매가 임박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식약처에서 신속 처리 제도 대상 지정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허가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때 품목 허가가 신청이 되고 그리고 2025년부터 품목 허가 승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암발세 같은 경우는 카트 치료제거든요. 이게 뭐 보험도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6월 13일부터 혈액암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큐로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과를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앞전에 나왔던 이 봉 자체가 저는 매집의 봉으로 보고 있고요. 처음에 3월 30일 날 한번 내용이 공시가 나와줬고 여기서는 이제 안정성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성까지 확보된 내용이 나온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 내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빠졌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이 저는 암학회 일정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저가에 사시면 돼요. 4만 원 깨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100%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축소돼서 나온다라고 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28,500원을 종가까지 지지하는 걸 보고 그 가격을 깬다라고 하면은 일부 물량을 줄여야겠죠. 줄이고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봐야 될 것이고 28,500원까지 열어뒀는데 그 가격대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추세는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8,500원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HIV 신약 불발은 퍼실리티 문제다. FDA 미팅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HBLB는 뭐 리버세란이 허가 관련 FDA 미팅 7월 2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5월 23일 날 나온 뉴스를 봤을 때 HIV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됐고 FDA에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그걸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져갈 수 있었냐면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만드는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환경으로 봤을 때 의약품 만드는 환경은 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서제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HLB 입장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서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 이벤트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7월 2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주가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된 내용들이 좋게 나오고 HLB 문제가 아니라 항소제약에 또 문제가 돌아갈 시에는 거기서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단타는 쳐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임을 짧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가격대로는 뭐 54,700원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57,400원에서 54,700원 이 구간에서만 매수나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 가격대를 깼을 때는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손익비로 따졌을 때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한번은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만 손절 라인 54,700원을 정확하게 종가로 봤을 때 잘 지켜주냐 그거를 보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테오젠은요, 이게 아스코에서 머크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컴퍼니 서머리인데요. 이 6월 3일 때 나온 이후로 알테오젠이 급등을 합니다. 이때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죠. 이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50%가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알테오젠이 어떤 내용을 했냐면 머크는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1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SC 제형 기술이 뭐냐면 정맥으로 맞는 게 있고요. 피부에 맞는 게 있는데 지금 피부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정맥으로 맞는 것보다 피부로 맞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약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머크가 하고 있는 항암제에서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얻게 됩니다. 한 5% 정도 보고 있는데 예상 매출 좀 땡겨왔어요. 28년도 키트루다 예상 매출 70조 원이고 지금 34조 원인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 20%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침투율을 50%로 가정을 하고 알테오젠의 로열티를 5%를 가정을 하면은 알테오젠 매출이 약 1.5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이니까 그냥 거의 다 이게 이익으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한 2조까지라도 본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30배 정도 60조예요. 그런데 지금이 15, 16조니까 여기서도 두세 배 더 갈 수 있는 대신 장기적인 플랜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플랜을 보면서 베팅을 한다. 왜냐면 알테오젠 머크사에서 그랬거든요.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해서 신뢰하고 항암제 쪽과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머크의 성장은 곧 알테오젠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3일선과 5일선 사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보시면 24만 5천 원까지라도 딱 보고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의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면 좋죠. 분할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러면 딱 돼요.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시장 전망과 프리뷰, 시장 체크, 일정 체크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월별로 따지면 벌써 40% 올랐어요.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종목 더 있다라고 저 생각하니까요. 어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야죠. 돈 벌어야죠. 그쵸? 더보기란에서 신청해 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자료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